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게임 그래픽 지브러쉬를 강의 드리게 될 임창기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저를 소개시켜드리면 순수미술을 전공했고요. 조각이 전공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게임 업계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그래픽을 리드했던 작업은 우리나라에선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세계적 IP인 퀘이크워즈라는 게임을 전체 그래픽을 진행했고요. 제가 가르쳐드릴 지브러쉬는 이제는 어찌 보면 필수가 된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표현에 제약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 20강에 걸쳐서 강의를 드리게 될 텐데 매뉴얼을 많이 나가기보다는 미술 회고학에 가까운 표현력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어떤 작업자들을 봐도 매뉴얼을 많이 알고 있다고 훌륭한 작업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작업자는 자신의 어떤 표현력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지브러쉬야말로 표현에 제약이 없는 대단히 강력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지브러쉬를 가깝게 접해서 좋은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1강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브러쉬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박스에 갖다 대면 show hide 라이트박스하고 쉼표가 있죠. 쉼표로 라이트박스 팔레트를 없애주고요. 다시 쉼표를 누르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디폴트 화면이 작으니까 도큐멘트에 가서 더블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본 머티리얼이 유토 느낌의 이런 붉은색인데 설명드리면 여긴 브러쉬고요. 여기는 스트로크, 알파, 텍스처, 머티리얼이죠. 기본 머티리얼을 작업할 때 편하게 하시려면 베이직 머티리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베이직 머티리얼은 보시다시피 쉐이딩이 음영이 있을 뿐이지 스페큘라가 강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눈부심도 적고 해서 그래서 베이직 머티리얼이겠죠.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실린더를 하나 클릭해주고요. 여백에 드래그, 여기 보면 에디트 오브젝트라고 에디트 모드로 바꿔주는 게 단축키가 T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몇 개 안 되지만 그 단축키를 확실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T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여백을 드래그하면 돌아가고 근데 이제 제 작업 스타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와이어 구조인데요. Shift F, 그러니까 여기 드로우 폴리페인트, 폴리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와이어, 메쉬의 그 와이어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축키가 Shift F니까 Shift F. 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와이어 프레임이.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항상 제 생각에는 한 작업이 90%, 한 80% 정도까지는 와이어 프레임을 켜놓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메쉬를 맞추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브러쉬가 다이나메쉬나 리메쉬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와서 그런데 좋은 퀄리티의 작업을 하려면 습관처럼 사각의 메쉬만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3D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브러쉬는 매뉴얼을 보면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고요. 디폴트 화면에 여기도 툴이 있죠. 이건 끄는 거고요. 다시 갖고 오고 싶으면 가져오는 거고요. 화면 줄이는 거고 반대쪽에도 있고요. 다시 닫아주고 밑에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건드릴 필요 없겠죠. 여기서 Make Polymesh 3D 말 그대로 그냥 폴리메쉬 3D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메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죠. 폴리프레임이 켜 있을 때 폴리프레임이 꺼져 있다면 메뉴만 늘어났을 테니까 확인하기 힘들겠죠. 폴리프레임은 계속 켜두시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G브러쉬 4R7부터 아주 재미난 브러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브러쉬는 뭐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그러면 그 다양한 브러쉬가, 기본적인 브러쉬가 여기 다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단축키로, 브러쉬니까 B겠죠. B를 클릭하고 밑에서 세 번째 G 모델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G 브러쉬는 마야나 맥스 같은 기본적인 3D 프로그램에서 메쉬를 만들어서 G 브러쉬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얘 때문에 얘로 인해서 뭐 아예 그냥 그런 초기부터 다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G 모델을 클릭하고요. 손을 다짜고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툴에서 G브러쉬 작업은 툴에서 90% 이상이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열면 열수록 굉장히 다양한 강력한 프로그램이 강력한 툴들이 다 모여있는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밑에 뭐 쭉쭉쭉 있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스킹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폴리그룹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걸 굳이 막 다 알려고 하실 필요 없고, 지금 Make Poly Mesh 3D를 클릭했을 때도 이니셜라이즈가 있고, 메뉴를 한번 볼게요. 아주 심플하죠? 큐브, 스피어, 실린더 해가지고 XY 좌표를 정해서 기본적인 메쉬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클릭을 해서 보시면 둘둘둘이죠? XYZ, 큐브. 그러면 큐브가 나오고요. 스피어. 메쉬 구조가 똑같지만 F를 누르면 포커스 개념이죠? 화면 가득 차고요. 큐브나 스피어나 똑같은 메쉬인 거죠. 실린더, X축으로 누워있는 실린더, Y축으로, Z축으로 누워있는 실린더. 역시 큐브랑 메쉬 구조는 똑같습니다. X, Y, Z가 다 둘둘둘이죠. 이게 메쉬가 훌륭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스피어를 꺼내면요. F 이니셜라이즈 메뉴가 명칭은 같지만 세팅이 다르죠. 초기화하는 어떤 여러 가지 세팅에 대해서 X축에 뭐 디바이드를 몇 개를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수치로 칠 수도 있고요. 4개 하면 4개, 8개 하면 뭐 8개.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얘는 분명히 폴리프레임을 끄면 얘나 다시 Make Poly Mesh 3D를 하고 이니셜라이즈에서 스피어 폴리프레임 키고요. Shift F 컨트롤 디바이드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설명드릴 텐데, 컨트롤 D 폴리프레임을 끄면 컨트롤 D 약간 각이 지는 부분, 엣지가 3개 모이는 부분이 살짝 돌출돼 보이긴 하지만 얘는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메쉬의 형태가 Shift D 메쉬의 형태가 균일하게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얘는 F?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어는 눈동자를 만들거나 그런 정도로 쓰이지, 뭔가 자유롭게 작업할 때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치 조절을 하고요. 뭐 좀 더 재미난 모양을 꺼내 볼까요? 링. 여기서 예를 들어서 S 디바이드 얘를 줄인다. 늘리고 줄이고 뭐 한 8개 정도가 가장 무난하겠죠? 8개라고. 얘도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좀 줄이면 정사각형 모양. 17보단 16이 낫겠죠? 이렇게 하고 Make Poly Mesh 3D를 클릭하면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스피어와는 달리 사각의 메쉬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할 때 용이할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니셜라이즈 메뉴와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클릭해서 3D로 완전히 등록시켰을 때 초기화하는 이니셜라이즈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기억하실 때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클릭한 상태의 이니셜라이즈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그냥 손 작업을 메쉬를 초기화하는 그 작업을 생각해 볼게요. X축으로 4개, Y는 필요 없죠. 하나. Z는 자연스럽게 하려면 팔목까지 해야 되니까 7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큐브. 지금 다른 브러쉬가 아니고 G 모델러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예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면에다가, 자 보시면 모든 폴리곤 모델링이 다 똑같죠? 점, 선, 면입니다. 버텍스, 엣지, 페이스예요. 버텍스에 대고 스페이스바. 포인트에 버텍스에다가 뭘 할래, 그리고 어디다 할래, 이런 내용이고요. 엣지에다 스페이스바, 엣지에다 무슨 짓을 할래, 어디다 할래. 페이스는 조금 더 메뉴가 많죠. 뭐 할래, 어디다 할래, 어디다 할래, 구체적인 내용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페이스에 대고 스페이스바, 큐메쉬가 디폴트예요. 근데 얘는 만능이죠. 예를 들어서 뽑았다, 연결해주고, 다시 연결해주고, 뽑고, 제각각이에요. 근데 폴리곤 모델링에서 메쉬를 짤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익스트루드 개념입니다. 큐메쉬 상태를 익스트루드 바꿔주고요. 싱글 폴리는 뭐 폴리곤 하나만 쓰겠다는 거니까 일단은 그냥 두고요.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게 폴리그룹 올, 폴리그룹을 나눴을 때 익스트루드로만 바꿔줬고, 마디가 3개니까 뽑아줍니다. 아직 형태를 손에 가깝게 만들거나 하는 걸 중요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얼마든지 무브 브러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두 번째 정도에서 엄지를 빼낼 거니까 2개 정도만. 네, 손 메쉬 다 만들었습니다. 아주 심플해서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걸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지브러쉬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디바이드, 이게 디폴트로 켜져 있으면 면 하나가 4등분 되면서 부드럽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디바이드를 클릭하면 디바이드는 서브 디바이드 메쉬에 놓고 컨트롤 D죠. 컨트롤 D를 눌러보면 네, 면이 하나에서 곱하기 4가 됐죠. 면이 4등분이 됐습니다. 아까는 그냥 사각의 모양이어서 완전히 로우한 게임에서도 그 정도 면으로 폴리곤이 구성되진 않습니다. 로우 폴리곤에서도. 근데 지금은 사각으로만 뽑아냈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팔각의 메쉬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정도가 로우 폴이나 또는 미들 폴로 활용할 수 있는 메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면을 하나 나눈 게 4등분 됐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면 2개가 마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앞에 있는 2면 정도를 가지고 손톱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룰을 가지고 메쉬를 분석하면서 작업을 하면 다이나메쉬나 이런 걸 쓰면서 마구잡이로 면을 생성하고 메쉬 구조를 무시하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보다 최후의 퀄리티가 훨씬 잘 나오게 됩니다.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G 모델러 브러쉬 상태죠. 경고가 뜨게 됩니다. 이런 경고창이, 비슷한 경고창이 많이 뜨게 돼요. 디바이드 단계가 있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G 모델러는 메쉬를 생성하는 메쉬이기 때문에 지금 디바이드를 나눠줬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면을 생성했다 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 이유 때문에 G 모델러는 면을 생성한다면 반드시 다른 브러쉬로 스탠다드로 바꾸시거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브러쉬를 쓰는 걸 권장하지 않고요. 무브 그리고 스탠다드, 클레이 빌더 이거면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브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자, 이제 처음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G브러쉬를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화면을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반드시 G브러쉬 작업은 타블렛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마우스로는 작업이 안 되는 거고, 여백을 드래그하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클릭한 상태에서는 펜이죠.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다가 올려버렸다, 찾기 힘들어졌다, 그러면 F를 누르면 됩니다. 화면 가득 차겠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으로 메쉬들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옷도 있고 무기도 있고 장신구들이 쭉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G브러쉬는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 얘가 지금 하나가 딸랑 있는 거죠. 듀플리케이트 해서 하나를 복사했습니다. 겹쳐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겹쳐 있습니다. 근데 무브로 실제로 움직여 버린 거고, 얘를 아예 그냥 완전히 위로, 다시 Q. 방금 제가 누른 게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인데 요것이 이제 G브러쉬 작업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Alt를 누르고 펜이고, Alt를 누르고 펜이고, 타블렛 펜을 화면에 그 판에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Alt만 떼고 상하좌우로 드래그하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F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지금 폴리프레임을 켜놨기 때문에 얘가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오브젝트가 하나만 꼴랑이 있을 때는 걔를 한 번에 화면 가득 차게 하지만, 전체, 예를 들어서 캐릭터 전체의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손이 있죠? 처음에 F를 누르면 전체에서 선택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같이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F를 누르면 얘만 보이는 거죠. 다시 F, F.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원래고 얘가 복사된 애인 것 같으니까 얘를 지우고요. 델리트. 오케이. 다시 F. 자, 다시 한번 여백 드래그, Alt, 펜, 클릭한 상태에서 Alt만 떼고 줌인 줌아웃. 요게 요거거든요. 요거 무브 스케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쓰시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는 단축키로 편안하게 Alt를 눌렀다 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백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완전 정면, 완전 측면. G브러쉬는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화면을 4등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탑뷰, 사이드뷰, 프론트뷰 해서 그런 식으로 디폴트 화면이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니. 근데 G브러쉬는 그냥 간단히 퍼스펙티브, 단축키는 퍼스펙티브니까 당연히 P겠죠. 원근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더 원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다시 P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퍼스펙티브도 제 생각에 작업의 퀄리티를 위해서 작업의 한 70% 정도 완료됐을 때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프레임도 마찬가지고 퍼스펙티브도 키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자, 간단히 이렇게 지금 손 메쉬를 만들고 디바이드를 한번 줬는데요. 계속 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D, D, D. 그러면 지금 34,000개가 됐죠? 다시 지오메트리 가서 디바이드의 창을 확인해 보면 지금 디바이드가 5번 됐고요. 순차적으로 내려가 보면 지브러쉬의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메쉬입니다. 같은 메쉬인데 큰 형태를 수정하고 싶을 땐 디바이드가 낮은 상태,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땐 디바이드가 높은 상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폴리프레임을 켰을 때 색깔이 따로 나오는 건 폴리그룹이 따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축키는 되게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브러쉬가 어떤 애인지만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강을. 자, 지금 디바이드를 5번 했고 그래서 곱하기 4가 돼서 34,000개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누르면 6번이 됐고 곱하기 4니까 13만 개. 여기서 다시 한번 54만 개가 됐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자그마치 200만 개가 넘겠죠? 해보죠. 컨트롤 D. 그러면 219만 5천 개가 됐습니다. 디바이드 단계는 무려 8단계가 됐고. 자, 여기서 슬라이드 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역시 단축키를 활용하죠. 디바이드를 생성하는 거, 만들어내는 건 컨트롤 D인데 디바이드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그냥 D입니다. 그리고 디바이드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고 싶으면 Shift D를 누르면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여기 있는 건 밑에 있는 거 지우고 위에 있는 거 지우고 이런 것들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이런 메쉬는 아예 쓰이질 않을 테니 이 상태에서 밑에 걸 그냥 지워버리는 건 상관없겠죠. 그러면 밑에 리컨스트럭션으로 다시 생성할 수 있는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더 하고요.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만 보고 일강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표현을 폴리그룹을 나눠서 하는 그 단축키가 좀 복잡한데 그걸 이해하는 걸 보여드리고 하죠. 일단 지금은 그냥 지브러쉬가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는 거니까 컨트롤 W 폴리그룹 합쳤고요. DDDD Shift 키 얘만 지금 하는 건 2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Alt를 다 누르고 폴리그룹을 바꿔준 거예요. 다시 얘만 남기고 올라간 다음에 밑에 지워버리죠 이제. 그러면 얘만 남기고 얘를 손톱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 다른 데는 아직 건들질 않았고요. 지브러쉬의 맛을 보시라고 DDD 클릭 무브 브러쉬죠.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무브 시키는 거예요. 브러쉬 사이즈, 그러니까 여백을 드래그하면 여백이 돌아가는 거고 안쪽을 하면 안쪽에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거죠. 무브니까 무브고 스탠다드면
튀어나오고 Alt를 누르면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Shift를 누르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뭐 이런 애들입니다. 드로우 사이즈, 그러니까 그 브러쉬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탠다드면 디바이드 DDDD 높은 상태에서 브러쉬 사이즈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타블렛에 우클릭을 하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S키를 누르면 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쓰시지 말고 괄호키로 합니다. 포토샵의 단축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쓰는 장점은 뭐 조금 크게 하겠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죠? 크게 하겠다 확 키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는 건 괄호키로 작업을 하는 게 다른 뭐 포토샵 작업을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쓸 때도 단축키가 비슷하니까 좋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시 무브로 바꾸면 이렇게 마스크 씌우는 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금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다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얘만 어떻게 지브러쉬가 많은 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쉬의 느낌을 찾아주고요. 제가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게 스탠다드, 무브, 뭐 저는 레이크를 좋아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크레이 빌드업을 쓰니까 크레이 빌드업을 보면 면이 풍부하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겠죠. 디바이드가 낮으면 안 되죠. 적당한 중간 형태를 잡을 정도의 적당한 상황. 가능하면 메쉬의 양을 맞춰야 되니까 폴리프레임을 켜놓은 상태에서 Shift, 스무스 한번 주고요.
디바이드 윗단계가 더 있죠. 그러면 더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한 거죠. 색깔이 헷갈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인터넷에 가셔서 구글 들어가죠. 지브러시 핸드 뭐 알파 이미지 이렇게 치면 뭐가 나오겠죠? 알파 텍스처라고 칠까요? 이미지 알파 이미지를 잘 찾아보면 링크를 타고 한번 가볼까요? 네, 나중에 뭐 더 찾아보시기로 하고 뭐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자, 클릭, 저장, 바탕화면. 네, 일단 그냥 저장. 폴더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면요. 프로젝트 핸드라고 하고요. 핸드 작업에 모델링, 모델링 작업 안에는 지브러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는 다른 3D 프로그램하고 호환할 때 뭐 OBJ나 OBJ 파일 형식이나 또는 FBS나 뭐 마야, 맥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핸드에 가서 텍스처 작업에는 포토샵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서브스턴스 TER이죠. 네. 서브스턴스 페인터 파일이 있을 수 있고요. 소스를 뽑아낼 수 있겠죠. 노멀맵이나 뭐 이런 것들. 다시 핸드에 가서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지만 바깥에 따로 있는 게 낫겠죠. 지금 이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알파 소스 네, 여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말도 안 되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지브러시를 세이브할 때도 디바이드가 높은 상태에서 저장하는 것보단 세이브하는 방법이 다른 프로그램처럼 컨트롤 S를 누르면 아마도 도큐멘트에서 세이브 되거나 파일에서 세이브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프로젝트 세이브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툴에서만 GTL 파일로 세이브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세이브 as. 근데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면 불러올 때 데이터가 크니까 좀 버벅거리겠죠? 습관처럼 네, 디바이드를 낮추고 세이브 as 핸드 모델링 지브러시 네, 핸드 작업이죠. 반드시
모든 파일 정리를 할 때 습관처럼 07 07 네. 그리고 뭐 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언더바 01 해서 항상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핸드 작업의 모델링의 지브러시 파일이다. 자, 디바이드를 올리고 폴리프레임을 킨 상태에서 얘와 폴리프레임을 끄고요. 네, 그냥 스탠다드에서 스트로크를 프로젝션, 그냥 이미지를 찍어내는 걸로, 다이렉트로 찍어내는 걸로, 그리고 알파에서 모든 곳에, 모든 곳에 텍처도 마찬가지고,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로드, 임포트, 엑스포트 그런 게 다 있겠죠. 알파에 임포트. 여긴 기본적으로 있는 알파 이미지고요. 임포트, 핸드에 알파 소스, 아까 다운받은 불러왔습니다. 여기 들어왔죠? 그러면 얘 말고 좀 더 괜찮은 게 있으면 단순히 드래그 하는 것만으로 강도를 좀 줄이죠. 요게 G intensity 25인데 한 10으로 줄여볼까요? 그리고 생긴 모양이 화이트가 튀어나오고 블랙이 들어가는 거니까 범프 텍스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 어울리는 알파가 아니네요. 여기 있는 알파만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부터 마디넨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스무스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은 알파 이미지를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손의 질감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폴리그룹으로 나눠놨으니까 이런 엣지들 정리하고 마스크로 여기는 매끈하게 그냥 냅두고 그러면 질감까지 다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뭐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나 아니면 뭐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가 단축키가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QWER입니다. QWER. 비슷한 단축키들이 다 있어요. QWER. WER은 성격이 같고 Q는 다시 브러쉬로 돌아오는 거죠. 요건 약간 복잡하고 요거 쓰는 게 복잡하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폴리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20강을 통해서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만들어가는 지금도 애초에 큐브에서 시작했었죠. 이거보다 더 단순한 모양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 2, 3강까지 정도에서 확실히 좀 익히시면 그러면 앞으로 작업할 때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2강부터는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건 얘가 무시무시하게도 디바이드 밑에 단계를 줄여서 500개였으니까 뭐 한 100 몇십 개였겠죠? 아까 4분의 1이니까 500 몇 개짜리가 219만 개 메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브러쉬 사이즈를 알파도 끄고 알파 오프 얘도 원래대로 디폴트로 놓고 브러쉬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도 메쉬 자체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표현이 된다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장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나누고 하는 것이 지브러시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를 처음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친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트랜스포즈와 폴리그룹과 예를 들어서 폴리프레임을 킨 상태에서
Shift D 디바이드를 낮추고 컨트롤 Shift 초록색, 컨트롤 Shift Alt 다 누르면 붉은색 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단축키 빼고 나오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복잡한데 좀 더 천천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을 마치겠습니다. 지브러쉬의 가장 큰 장점인 디바이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이런저런 것들을 손톱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지브러쉬는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빠르게 예를 들어서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강부터는 초기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천천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